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자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오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문가 윤겸입니다. 2주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에 이제 대선이 있는 관계로 한 주 쉬었고요. 2주 만에 찾아뵙는데 오늘도 소중한 정보하고 좋은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신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손바닥 밑에 나와 있는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2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매 전략 그리고 다양한 종목 상담들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과 수익률들 얻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QR코드 읽으셔서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전에 저희 윤겸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전문가님 수익률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네. 뭐 수익률 자랑일 것까지는 없고요. 네. 이제 2, 3월 달에 이제 수익 진행했던 현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해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2, 3월 달에 제가 이제 오늘까지 2월, 3월 해서 136% 정도 수익을 좀 달려가고 네.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그쵸.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약간 이제 보수적이면서 안전한 매매를 이제 추구하면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136% 정도 수익을 냈고요. 수익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월 달은 넘어가고요. 3월 8일에 이제 니켈 관련주 이제 원자재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니켈 관련주가 이제 폭등을 하는 바람에 요때 이제 3월 8일 날 이제 진입을 해서 8% 정도 수익을 올렸고 톡방에 또 신호를 드려서 회원님들과 수익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또 8일 날 이제 원전주 보송 파워텍에 또 진입을 해서 13% 정도 수익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또 3월 10일 날 이제 롯데칠성이 이제 자사주 처분한다는 이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진입을 해서 15만 1,000원에 이제 진입을 해서 6% 가까이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일 날도 서전 기전 이제 원전 신한울 그 3, 4 그렇죠. 조기 착공을 한다는 네. 소식이 들리면서 원전주가 이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아서 이제 서전 기전으로 한 10% 정도 네.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일 날 그 아프리카 TV가 K 뉴딜 지수에 편입된다는 네. 또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 정도 또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계속 톡방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네.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또 14일 날 그 신원 종합 개발에 또 진입을 해서 네. 6% 가까이 또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일 날 셀바스 A의 8% 인공지능 AI 이제 공약이 네. 있어가지고 15일 날은 이제 리오프닝주 인터파크도 수익을 냈고요. 16일 오늘 이제 BH에서 한 6.58% 정도 네.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30%가 넘게 네. 수익을 달리고 있다는 또 현재 상황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이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나와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그런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잡으셔서 같이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주시강 한 줄평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겸 전문가님의 한 줄평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한 줄평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까지만 이라는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속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주시강 한 줄평으로 러우 종전까지만이라고 점점점 제가 이제 여운을 네. 좀 남겼습니다. 이 뜻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세계 증시를 뒤덮고 있는 먹구름 두 가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렇죠. 이제 미국의 FOMC 네. 금리 인상 요 두 가지가 이제 먹구름인데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다 예견하고 그쵸. 시장에 다 이제 어느 정도 네. 반영이 됐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전쟁 부분은 지금 언제 끝날지 네. 언제 마무리될지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값 상승,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 물류 대란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인상, 또 인플레이션이 또 경제 악화되면서 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그렇죠. 이렇게 좀 악재가 좀 이어지고 있고 세계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지금 좀 러시아가 좀 위험한 게 지금 디폴트, 채무 불이행까지 지금 겹쳐서 네. 지금 이 디폴트가 또 이제 실제 일어나면 이제 연쇄적으로 네. 각국의 채무를 이제 빌려준 맞아요. 국가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네. 증시라든지 경제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 방안으로는 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네. 빨리 이제 그 평화 협정을 통해서 맞아요. 종전이 빨리 마무리되고 매듭 짓는 부분이 네. 증시가 정리되고 반등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펼쳐질 것 같고요. 요 이제 장기화가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요건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시황에서 좀 제가 몇 가지 네. 좀 안심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님께서 한 줄평 남겨주셨고요. 저희 바로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다음 시황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시황에 대한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한 줄평에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네. 시황에서 추가 간단하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폴트까지 위기가 맞아요. 좀 왔는데 아직은 지금 디폴트 직면 상태는 아니고요. 네. 30일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에 한 250억 달러, 네. 250억 달러를 갖다가 이제 국채로 빌려준 상황이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도 한 150억 달러, 네.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도 이제 90억하고 80억 달러를 갖다가 지금 빌려준 상황인데, 네. 러시아가 여기에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지금 상환해 가야 그렇죠. 되는 어려운 상황에다가 지금 전쟁에 지금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한 달만 더 장기화되면은 정말 디폴트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는 네. 이 여파가 이제 세계 증시를 덮치고 각국에 이제 피해를 주고 모든 게 이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문제인데 요게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되고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종전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이 증시가 안정화되고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잘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새벽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뭐 모두 다 예상하고 알고 계시다시피 금리 인상은 이제 50 BP 네. 베이직 포인트까지는 올리지 않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외적으로 악재가 지금 크기 때문에 네. 충격을 최소화하고 25 베이직 포인트를 아마 올릴 거라고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금리 인상 횟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거라는 이제 예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빨리 좀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네.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렇죠. 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이제 테마주나 섹터주 주도할 수 있는 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등락을 오고 가는 특히 원자재 네,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새 정부에 맞는 정책에 맞는 테마 섹터를 잘 찾아서 네.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 정부 정책 방향과 그 테마 네. 정책주는 제가 이따 필살기 시간에 네,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이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장기화가 되면서 과대 또 낙폭, 네. 또 패닉셀,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안심을 좀 드리기 위해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짚고 네. 넘어갈까 해서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빅 이슈가 있었을 때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사태가 조금만 진정이 된다면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버티고 기다리느냐, 네. 요거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있듯이 예전에 그 빅 이슈 때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이제 진주만 공습부터 아랍 오일 쇼크, 그다음에 이제 블랙 먼데이, 그다음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던 사태, 그다음에 아시아 외환위기 때, 또 이제 9.11 테러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 금융 사태 같은 경우 리만 브라더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19, 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큰 이슈.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빅 이슈입니다. 그쵸. 동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보시면은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3개월 사이에 뭐 10%에서 최대 30%에서 평균 한 12% 가까이 빠지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제 3개월 뒤에 3개월 뒤라는 것은 이제 그 정도 이 사태가 안정이 되고 나서 네. 11% 정도 다시 플러스 전환되고 네. 6개월 뒤에는 이제 그 안정된 걸 바탕으로 해서 15%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1년 뒤에는 이제 모든 상태가 정리가 되고 정상 궤도로 돌아왔을 때는 25%까지 상승할 수 네. 있다. 이런 지난 역사에 이제 과거가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심각한 사태이고 증시를 뒤덮는 발목이고 어려움이긴 하지만은 빨리 이제 종전이 협상이 되고 어떠한 이제 진정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다면은 이런 역사적 전철을 밟은 과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안정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태를 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지금 비록 물려 있다 하더라도 손절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좀 기다려보는 그런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뜻에서 지난 이슈를 한 번 더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기다려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남겨주셨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저희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해 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현재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2부는 저희가 9시에 끝날 예정인데요. 9시까지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윤겸 전문가님의 그런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는 종목에 대한 상담 그리고 매수 타이밍 여러 가지들 알려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을 얻어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클래스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동신건설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네, 재외선거 개표 결과에서 이재명 우세 소식에 또 30% 가까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네. 동신건설은 이제 토목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네. 도급 순위로는 300위 정도 됩니다. 네. 5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동신건설 네. 이제 회사인데 이번에 뭐 대선 결과가 다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네. 뒤늦게 재외선거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네, 재외선거 결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54% 정도 네. 투표 획득을 해서 네. 16만 표를 얻었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동신건설이 이 회사가 이 지사의 그 고향인 안동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관성, 네. 지연적인 네. 그런 거로 인해서 오늘 30%까지 네, 장중에 상한가를. 30%까지 상승을 네. 하고 18,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이재명 후보가 아마 승리를 했다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기업이었는데 이제 재외 선거에선 이기고 국내 선거에선 이제 진 네.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광금 물량을 이제 수주로 확대하고 점차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30%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뭐 매출이 상당히 크거나 매출이 높거나 이제 당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네. 근데 이제 주당 순이익 퍼가 나 BPR 주당 네. 순자산이 이제 아주 나쁘지는 않고 무난한 네. 정도의 매출을 이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광급공사 네. 그런 물량을 갖다가 영업력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차트를 간단히 네.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지금 마감은 이제 18,900원에 했는데 30%. 네. 저점을 이제 15,0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작년 이제 2021년 4월에는 이제 최고점 네. 69,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대내외적인 이제 증시 악재에 의해서 계속 이제 흘러 내려오면서 최저점 15,000원까지 지금 찍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그 결과 발표가 나와서 18,900원까지 30%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1차 저항 자리로는 한 25,000원 선에 매물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저항을 만약에 뚫는다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저항이 3만 원대 물대가 좀 뭐 몰려 있고요. 3만 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네. 1차 저항이 25,000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으로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추가를 하지 못하고 더 내려온다. 그럼 10,000원에 정도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건은 1차 저항은 25,000원 선이 네.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동신건설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플랜티넷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종목도 오늘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29%나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9% 오르면서 8,680원 선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이 종목 플랜티넷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플랜티넷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오늘 그 100% 무상증자를 네.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주 갖고 계신 투자자한테 한 줄 갖고 있다면 한 줄 더 준다. 네. 10줄을 갖고 있으면 10줄 준다. 네. 상당한 이제 호재로 그러네요. 네.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66만 주를 갖다가 4월 달에 상장을 해서 네. 무상증자로 배분하겠다는 네. 발표를 하는 바람에 오늘 한 30% 가까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제한폭까지 오늘 장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8,68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고요. 원래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고 네. 거래량이 또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도움도 되고 네. 주가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거래를 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자금은 잉여금이라든지 회사에 자본 준비금을 갖다 충당해서 네. 이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플랜티넷이라는 회사가 재무 구조가 양호하다라는 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무 제표를 잠깐 보면은요, 재무 구조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매출액 대비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또 주당 순이익, 네. 주당 순자산 비율이 상당히 그런 대로 양호한 편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무 구조가 좋으니까 자본 준비금이라든지 이익 잉여금으로 네. 이제 무상증자를 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제 플랜티넷도 이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최고점 16,000을 찍고 네. 지금 차트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의 다 이렇게 대내적인 네. 악재에 의해서 좀 흘러 내려와서 최근에 와서 이제 6,000원까지 저점을 찍고 오늘 이제 30% 가까이 상승해서 8,68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1차 저항 자리는 10,000원 선의 매물대가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한다면은 12,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고요. 만약에 이제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전환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6,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으로 네. 잡으시고 대응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플랜티넷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셨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도 어떤 게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성건설 종목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요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성건설 역시 오늘 29%가량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850원가량 상승을 하면서 3,690원 선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일성건설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성건설업은 이제 종합건설업체죠.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부동산 네. 정책 공약을 많이 내놓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현 정부가 이제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조금 실패한 결과로 그렇죠. 네. 수많은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백약이 무효로 네. 효과를 이제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 네. 민영 중심으로 해서 민간 주택을 갖다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네. 재개발을 이제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네. 건축 쪽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많이 최근에 상승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일성건설도 한 30% 가까이 네. 장중에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3,6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간 250만 호를 이제 공급한다는 이제 공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성건설 이렇게 중형 건설업체가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성건설의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은요. 네.
일성건설도 이제 매출액은 이제 어느 정도 꾸준한 편이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도 그런 대로 무난합니다.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제 높지는 않지만은 PBR 주당 순자산율이 그런 대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새 정책에 맞춰서 네. 이제 일감 수주를 많이 받고 건설에 이제 투입된다면은 이제 실적만 좀 받쳐준다면 주가 상승은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차트를 보면 모든 차트가 엇비슷하네요, 참. 그러네요. 예, 어느 정도 2021년 10월경까지 최고점 7,970원을 찍고 이제 등락을 오고 가다가 또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2,500원 선까지 지금 많이 하락한 그런 국면까지 왔는데요. 오늘 이제 30%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3,690원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1차 저항 자리로는 4,000원 선에 여기 보면 쓰리봉 세 군데가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4,000원을 만약에 우상향해서 돌파를 해 준다면은 5,500원까지도 네. 상승 여력이 있고요. 5,500원에 또 2차 저항대 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00원까지 돌파해 준다면 이제 6,000원을 넘어서 6,5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1차 저항 자리로 4,000원을 이제 돌파해 주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이제 1,500원 선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보유 물량이 좀 있으시다면 좀 덜어내시고 네. 그래서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성건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종목 저희 서울리거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디오 경영권 인수에 힘입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1,6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서울리거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서울리거는 이제 헬스케어하고 방역 네. 용품을 그 전문 유통을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오슬람 임플란트 이제 상폐 사건까지 일어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리거가 임플란트 업체인 그 디오 주식회사 디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네. 그런 이제 체결 소식에 의해서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를 오늘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리거도 한 26%까지 장중에 상승을 해갖고 네. 1,270원에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서는 이제 디오와 이제 서울리거가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했는데 네. 디오의 26.4% 정도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에 참여를 했고 지금 이제 임플란트 업체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제2, 제3 업체가 시장을 또 이제 그렇죠. 또 같이 네. 나누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네.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때 마침 서울리거가 디오를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임플란트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서울리거의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기로 하면은요. 네. 최근 이제 서울리거는 이제 재무제표가 썩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적자 폭이 상당히 좀 있었고요. 네. 이제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비율도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뭐 주당 자산 가치도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 마이너스가 지금 상당히 네. 보이고 있는데 재무제표는 이제 속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오 업체를 이제 네. 경영권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개선을 하고 임플란트 시장에 이제 진출해서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도 여느 차트하고 좀 비슷한 모양인데요. 2011년 11월에 최고점인 이제 1,800원 정도 네. 상승을 찍고 계속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894원까지 네. 저점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약간 이제 반등을 했고 오늘 이제 그 디오의 이제 경영권 인수 소식에 의해서 25%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1,27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1차 저항 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 자리가 1,300원대, 네. 1,300원대 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1,300원을 뚫어준다면은 이제 상승 모멘텀에 의해서 1,500원까지도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1,300원을 맞고 떨어진다면은 보유하고 계신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제 1,000원이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물량이 좀 많이 비율이 있으시다면 1,000원에서 어느 정도 덜어내시는 것도 고려하시면서 1,300원을 돌파하는 요걸 갖다가 이제 관점을 네. 두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직칼 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소식에 또 오늘 항공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한직칼 우선주 6%가량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35,7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진카루 이제 한진칼의 우선주입니다. 네. 이제 우선주라는 게 이제 기업 배당이 해산 시에 네. 우선적으로 이제 그렇죠. 남은 자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배분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우선주죠. 그렇지만은 이제 의결권이 없다는 게 이제 네. 특징이라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한진칼의 우선주인데 그러나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행업계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류 이동으로서 이제 수익을 보존하고 그렇죠. 매출을 갖다가 이제 보존하는 그런 시장을 갖다가 이어왔는데 최근에서 중대본에서 이제 국내에서 접종만 했다면은 7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됨으로써 이제 여행객들도 이제 수요가 이제 이 그렇죠. 출입국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여행 수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35,700원에 지금 마감을 좀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네. 또 보고 있는 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방역 해제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고 또 이제 감염 인원도 뭐 30만 명 이상 네, 지금 맞아요. 다가가고 있고 또 이제 이제 운영 시간까지 해제하고 네. 인원 제한도 하고 이제 완전히 풀어버리겠다. 네. 현재 상황이 지금 중대본이 어떻게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네. 리오프닝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여행, 이제 또 보복 소비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한진가루도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진카루도 지금 특별히 보시면 이제 뭐 계속 적자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부분이 뭐 네. 세부적으로 보면 다 빨간색 마이너스고 그만큼 지금 항공업계들, 여행업계들이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특히 여행업계는 도산 그렇죠. 힘들죠. 위기까지 좀 온 상황이고 정부에서 어떠한 이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추경 예산을 풀어서 빨리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중대본 이제 7일 격리 해제로 인해서 여액 수요가 회복되면 이제 한진카루도 점진적으로 이제 수익 개선이 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35,700원에 마감을 하고 상승을 좀 해줬다가 35,700원에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회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제 1차 저항 자리가 제가 볼 때도 4만 원대 매물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5,700원에 마감을 했는데 4만 원을 돌파를 해주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1차 저항 자리를 뚫어준다면 이제 4만 5천 원까지도 네. 상승 여력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을 못하고 재차 하락하게 된다면은 3만 원 선 정도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네. 대응을 하고 물량을 좀 많이 있다면 좀 덜어내시고 3만 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직칼 우선주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또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분은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입장을 하셔야만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매수 타이밍 여러 가지들 알려주시니까요.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고 수익률까지 같이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시강 필살기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또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주시강 필살기 시간으로 이제 3주째 아닙니까? 3월 그쵸? 지금 3주 주중인데 네.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일정하고 네. 이제 이번 3월 달에 이제 증시 전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네.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네. 또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월 이번 세 번째 주에 이제 증시 일정하고 이제 요거 끝나면 제가 정책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3월 14일부터 이제 미국이 썸머 타임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이제 본장 개장이 11시 반에 그렇죠. 네. 그동안 열렸었는데 이제 1시간 땡겨지면서 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11시 반까지 또 기다리셔서 네. 좀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거래를 하다 보면 11시 반까지 좀 기다리기 좀 네. 지치더라고요. 네. 1시간이라도 땡겨졌기 때문에 10시 반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또 일찍 매매를 그렇죠. 끝낼 네.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시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폐장 시간이 6시였는데 이제 5시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이어서 이제 미 FOMC 금리 인상 네. 그거에 대한 회의가 지금 있고 아마 새벽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해서 다소 네. 이제 완화된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좀 시장에 잘 반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중국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생산자 소매 판매 발표를 했고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발표를 했는데 네. 의외로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좀 내수도 좀 안 좋고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악재여 갖고 지금 이제 위안화 절상까지 하면서 네. 중국 증시 및 이제 시장 경제를 갖다가 지금 활성화하려고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을 내놨는데 어제 그 1월 3일 그 1월하고 3월 소매 판매 여러 가지 발표가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그 판매 지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산업 생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의외적인 그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 유동성 부분이 이제 네. 많이 좋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놨는데 중국 정부는 지금 올해 5.5% 이제 성장률을 네.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상당히 고무적인 네.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금리 미 FOMC 이제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요. 다 말씀드렸다시피 25bp 포인트를 그렇죠. 올릴 예정으로 아마 확률이 네. 이렇게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이제 소매 판매도 발표를 하고 미 주간 원유 재고 또 원유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원유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인플레이션까지 그렇죠. 영향을 주고 했는데 원유 재고에 따라서 또 이제 등락이 어떻게 날지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이제 개최를 네. 했고 2월 이제 국내 고용 동향도 발표를 했고 네. 내일은 이제 미국 페덱스 실적 발표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네. 신규 실업보험 청구 네. 요것도
실업자 수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네. 지표에 따라서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에 이제 산업 생산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 이제 미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요거 이제 만기일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도 금리 발표, 국내 3월 고용 동향. 요렇게 이제 국내외 증시가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과 내일 모레 일어날 일들 발표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내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물론 이제 25 베이직 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이런 부분하고 이제 원유 재고라든지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런 네. 것들을 아마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선에서 이제 주요 증시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뚜렷한 테마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좀 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NFT, 메타버스라든지 4차 산업 관련해서 네. 많은 이제 섹터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네. 시장을 이끌어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부분, 금리 그렇죠.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박스권에서 등락만 오고 네. 가고 어떠한 지금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맞아요. 고구마 한 10개 먹은 듯한 맞습니다. 이제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전쟁이 또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폭락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이제 곧 하니까 그렇죠. 새 정부에 맞는 정책, 네. 여기에 편승해서 이 정책들이 지금 많이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추가 상승하고 동력은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전쟁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지 못하고 네. 우상향하지 못하고 이제 박스권에서 오고 가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부분만 좀 이슈가 전쟁 상태가 좀 악화되면은 올라가고 조금 네. 소강 상태면 떨어지는, 네. 그래서 등락만 오고 가는 원자재가 그렇게 좀 풀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살기 시간에는 제가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네. 좀 들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원조주들이 많이 오르지 정말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현 정부가 이제 그 탈원전을 하겠다고 네,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초기 출범하면서 네. 이제 원전의 위험성, 그렇죠. 효율성 때문에 이제 탈원전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제 그때 초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투표에 의해서 네. 이제 여론에 의해서 이제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걸 이제 멈추고 유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 3호기, 4호기도 이제 건설하는 부분이 중단까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활성화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또 유럽에 수출까지 해 가면서 원전을 이제 활성화해서 이제 전력을 갖다가 원전을 갖다 대체하고 생산하겠다. 그리고 또 현 정부가 이제 차세대 이제 그 에너지, 네. 이제 풍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좀 실패한 부분이 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고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 네. 건설을 즉각 재개 발표한다고 했고, 이제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이제 추진을 새로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원전 기술 수출 시기를 이제 달성하겠다. 2030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소형 묘들 원전 개발 본격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관련주로서 이제 보성 파워텍, 네. 우진,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가에 영향을 주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조금 정리가 되고 네. 사태가 진정된다면은 정책이 이제 본격 시행되면서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전주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건설주, 네. 건설주는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이제 발표했듯이 주택 20만 호,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제 민영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130만 호 정도에서 최대 150만 호 정도, 공공 택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 민간
및 이제 공공 임대까지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하면서 안전 같은 거 네. 최근에 이제 안전 사태가 많이 일어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그것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도 좀 진행을 하고 분양가를 이제 합리화해 가지고 네. 다양하게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뭐 현대산업이라든지 GS건설,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대우건설들이 이제 많이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건설이 본격화된다면 추가 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하고 건설주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네. 공약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AI 관련주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갖다가 이제 구축하겠다.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대국민 행정 시스템 대전환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앞으로. 그래서 이제 다양한 면에서 AI를 활용해서 그러게요. 정책 공약집에서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없이는 이제 뭐 경제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공교육이라든지 행정, 국방, 복지, 재정 쪽에 모든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마인즈랩, 셀바스 AI, 솔트룩스, 플래티어, ITI즈, 바이브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이제 네.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보였고요. 주가의 영향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 AI 정책이 이제 본격 시행되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원전 건설 AI 관련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언제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왜냐 그렇죠. 뭐 종목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네. 수익이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내 수익으로 빨간 그렇죠. 불로 이제 만드는 게 관건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제가 진입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이제 잘 설명을 드려서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추가 이제 정책 테마주로는 이제 코인, 네.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그 새 정부가 활성화하겠다. 네. 5천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로 완전 비과세로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제정을 하고요. 국내 코인 발행도 허용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NFT도 다시 활성화를 해서 신개념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했고요.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인 부분도 이제 종목 중에서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NFT로는 이제 위메이드, 갤럭시 게임빌, 컴투스 서울옥션, 네. 서울옥션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메타버스하고 리오프닝주가 지금 네.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온, 주연테크, 옵티시스,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네. 상당히 이제 최근에 와서 또 지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주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엔터주도 보면 이제 하이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하이브가 지금 최근에 이제 콘서트 공연들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콘서트들이 많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이제 백화점하고 면세점 쪽에도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같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제가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